그럼 지금부터 유홍준 교수님의 마지막 제12회 기정유물전 대등료 지도 읽기 고지도에서 배운다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현 부여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유홍준 영시대학교 석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춘 부여 군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재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정원 총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덕현 윤리특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성정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병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승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선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공주의 최장렬 국립공주박물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영호 국립부여박물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대혁 새마을운동 부여군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모빈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일주 공주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왕기 보건대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석장 가운데 한 분이신 윤태준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리호 한국자유총연맹 부여군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병교 창강소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숙 재단법인 나누기 상황문화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보칠 석성 명예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갑선 석성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복천 석성 이장당 회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관 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신동엽 문학관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종배 부여문화원장님 소개해 주십니다. 이상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사를 주관하신 박종배 부여문화원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와 함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유홍준 교수님의 마지막 12회 기정유물전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유홍준 교수님의 마지막 기정유물전을 빛내주시기 위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 기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근본 전시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재적을 적극 지원해 주신 박정현 부여군님과 김영춘 부여군의 의장님 비롯한 군의원님 그리고 도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부여에서 12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유홍준 교수님의 마지막 기정유물전으로 교수님께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정성을 다해 기획한 대두교지도 읽기 고지도에서 배운다입니다. 교수님의 기정유물전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문화유산 답사기와 관련된 작품들과 백제와 부여를 그린 소화 작품들을 정시한 백제의 향기와 나의 애정품이란 주제로 첫 번째 기정유물전을 시작으로 오늘 12번째의 기획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여러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전시회의 품격을 높이고자 직접 고지도를 정리하고 디스플레이하는 과정까지 꼼꼼히 점검 확인하셔서 오늘 지방에서 최초로 이렇게 훌륭한 고지도 전시회를 열게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10여 년간 865점의 각종 서화, 탁본, 공예품과 도서 1만여 권을 부여군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 감정 평가액이 2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유물 이외에도 감정 평가 절차를 밟고 있는 귀중 유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56회의 유흥준과 함께하는 백제 역사 문화 탐방에 직접 안다와 해설을 진행해 주셨는데 진행 시마다 잠깐 시청자가 올려 인기를 실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부여에서 기증 유물전과 문화 탐방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백제거도 세계유산도시 부여의 문화예술 발전을 물론이고 낙후된 지방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무서 최초 1년 전 셀러를 기록한 나이문화 답사기 제3권과 제6권 그리고 2023년에 발간된 북독박물관 순례 등 모두 7편을 글로써 부의 문화유산을 전 국민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를 책으로 묶으면 단행본 한 권 분량이 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용진 교수님의 이러한 남다르고 특별하고 한결같은 부여사랑은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교수님께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여 군림미술관 건립이 조직이 완료되어 교수님의 기증 유물전이 군림미술관에서 계속해서 열리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 참게 해주신 내 기분 여러분께 감사를 올리며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박정현 군수님이 감사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명지대 석좌교수 유흥준 교수님의 숭고한 뜻은 부여 군민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으며 찬란한 부여의 역사와 전통을 후세에 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여 군민을 대표하여 그 고귀한 뜻을 마음 깊이 새기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10월 24일 부여군수 박정현. 박정현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 방문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여 군수 박정현입니다. 아, 12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유흥준 교수님 기종유물전 열게 돼서 더없이 기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흥준 교수님께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여를 더 빛나게 하고 또 부여의 백제 역사 문화라는 자산 위에 가치 위에 유흥준의 가치를 보태주셔서 부여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여 사람이 되주셔서 우리 부여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보배고 그리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준 관장님의 숭고한 뜻과 헌신이 담긴 제 12번째 기종유물전 대동여지도 읽기 고지도에서 배운다를 함께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첫 번째 전시 이후에 교수님께서는 귀중한 유물과 예술품을 아낌없이 기증해 주셨습니다. 부여의 문화자산을 그야말로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전시는 그 결실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 민족의 지리학적 성취를 집대성한 대동여지도를 비롯해 다양한 고지도와 천문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자료를 통해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와 세계관을 되새기고 그 속에서 우리 문화의 깊이와 가치를 새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시된 유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역사적 울림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과
미래를 잇는 소중한 기운이 됩니다. 유홍진 교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유물의 전달을 넘어 부여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865점, 약 27억 원 규모의 기증품은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자 후대에게 전해줄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배움과 감동을 전하고 부여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유홍준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본행사로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배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특별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장영달 전 국회의원, 그리고 선병열 전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부여가 낳은 천재화가 이목당 선배님 함께해 주셔서 더없이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대동여지도 읽기, 고지도에서 배운다가 그야말로 우리 부여의 새로운 풍성함과 배움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한 기증유물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춘 부여군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내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여군의회 의장 김영춘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충분하게 우리 유홍준 교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해서 저는 최근에 우리 유홍준 교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유홍준 교수님은 교수이시지만 사실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이시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거기를 국중박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중박이 세계 5대 박물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관람객이 최근에 500만 명을 넘어섰고 거기에는 우리 유홍준 교수님이 박물관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사유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반과 사유상 두 분을 거기에 사유의 방에 모셔가지고 거기에 아주 더군다나 가설이용한 캐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K문화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 관객을 불러 모으는 아주 그러한 아주 요즘 최근에 트렌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홍준 교수님은 특히 제2의 고향이 부여, 외산, 반기어 돌담마을에 아주 작고 오두막집 소박한 집안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자주 오십니다. 와서 풀도 김도 베고 잡초도 제거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때는 반기어에 와서 소일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부여에 미친 영향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반기어 사람, 외산 사람, 부여 사람 제2의 고향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우리 신영호 부여 박물관장님과 같은 국립박물관이 전국에 13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 포함한 관람객 수를 포함하면 스포츠 중에서 최고 인기를 끌는 프로야구가 약 1136만 명이 입장하였다고 하는데 그 숫자를 넘어서는 관람객 숫자를 금년에 이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유홍준 교수님의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홍준 교수님 진짜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수현 국회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국회의원입니다. 제12회 유홍준 교수님 기증유물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여의 정체성과 품격을 예술로 되살리는 이번 전시회를 마련해 주신 부여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과 유홍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여문화원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유홍준 교수님께서 오랜 세월에 걸쳐 수집하고 연구해온 귀중한 문화유산을 통해 부여의 역사와 예술적 깊이를 새롭게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번 전시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로서 우리 모두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과 부여 구원의 역사 가치를 높이는 일에 늘 앞장서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회의원 박수현 올림. 이어서 유홍준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저에게 외빈들을 좀 소개해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가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현직 의원님은 여기 한 분도 참석을 못하시고, 전 국회의원이신 장영달 의원하고 선병열 의원이 와주셨고, 또 저하고 민주화 운동 때 감옥을 같이 살았던 심지연 교수와 유영표 몽양기념관 관장님, 그리고 부인이신 장숙자 판소리 명창, 이 장숙자 여사는 유영표의 부인이자 장영달의 여동생입니다. 지금 호명하신 분은 일어서 가지고 뒤로 돌아서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제 제자들로서 여기에 같이 먼 길이라 많이는 못 왔지만은 홍미숙, 박보민, 박효정, 김혜정, 홍성우, 임란이 지금 여기에 같이 왔습니다. 일어서 보세요. 저 뒤에 서 있나? 일어서 그래도 다. 자, 인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 행사할 때마다 이 아름다운 도록을 만들어주고 사진을 찍어주시는 김호영 누라 대표하고 사진작가 김성철, 그리고 우리 내 주변에는 항상 스님이 같이 동행하시는데, 소윤 논산에 계신 소윤 스님 오셨지요? 네, 일어나서요. 인사해요, 다. 네. 그리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펴낸 창작가 병사 창비사의 황혜숙 대표하고 이지영 이사 두 분이 또 오셨습니다. 그렇죠? 어디 있어? 저기 뒤에 맨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기 이겸로 선생의 산기문화재단의 이사를 쭉 해왔는데, 통문관 이겸로 선생의 손자 되시는 이종우 사장님이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 저기 계십니다. 우리 부여의 나무라고 하는 궁궐의 우리나무에 이어서 청와대 우리나무 이어서 부여의 우리나무 책을 편찬해 주신 박상진 선생님이 또 먼 걸음을 하셨어요. 선생님, 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고지도 학회에서 고지도 학회를 이끌고 있는 양보경 전 성신여대 총장님하고 박경립 전통문화대 석좌교수, 이완기 모건대 교수님, 그리고 감정관실의 김성희 박사 같이 오셨습니다. 일어나서 네? 여기 화가 이목상은 군수님이 소개했습니다마는, 화가 이목상과 건축가 민현식 선생은 뭐 제가 행사를 하면 같이 오는 지인 중에 시인입니다. 민현식 선생님은 부여 군림미술관의 기본 계획을 마련해주고 계십니다. 민현식 선생님하고 이목상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행사를 할 때에는 많은 항상 꽃을 보내주시고, 여기에 있는 고지도 중에 상당 부분을 제가 구입한 서울 옥션의 이옥경 대표님과 윤아리 팀장이 같이 왔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까? 또 제가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되니까 아닐 때도 왔지만은 관장이 되니까 소속관에서 안 올 수가 없어서 신용호 부여관장, 최장렬 공주관장, 박경도 전주관장님이 오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했는데 이외에 있는 분 중에 나시 서른 분은 다 제 손님인 줄 아시고 같이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동여 지도를 중심으로 한 이 고지도 읽기라고 하는 그 전시로 했습니다. 제가 대동여 지도에 대해서는 참으로 그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거는 우리 대동여 지도가 이렇게 크다고 하는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지금 판넬을 해놓은 거가 8m 곱하기 5m 되는 곳에다가 세운 겁니다. 대동여 지도를 이렇게 절첩으로 되어 있는 거를 펴놓은 것만 봤지 이렇게 해놓은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이번에 이 전시회를 해서 국립중앙박물관도 이 고지도를 역사의 길에다 전시를 해라 이렇게 압력을 주기 위해서 이 전시회를 했는데 제가 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에는 국중박 역사의 길 중앙에 광교토 대왕비 옆에 이와 같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근데 대동여 지도의 그 원본 크기 이런 것이 여러 점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아름다운 거는 이 목판본보다 저 안에 있는 채색본 사이즈는 거의 같고 또 채색을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워서 국중박에 세워놓는 거는 저 채색본을 지금 준비하는데 몇 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 폴대를 세워가지고 광개토 대왕비 사면 해놓은 것이 아주 감동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여군립미술관을 지으면은 우리가 그 향토에 대한 사랑과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으로 광개토 대왕비 탁본하고 대동여 지도가 홀에서 보여주는 그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 국립 부여 박물관 미술관만이 아니고 그 전국에 있는 박물관들이 가능하다면은 로비에 이것을 보여주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평소에 쭉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여 지도 이 프린트를 해서 해놓는 것을 제가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여기저기에 그 홍보를 하고 강요를 해가지고 전시했지만 아직까지 상설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서울대 규장각에 한쪽 구석에 그 계단 옆에다 해놓은 거 외에는 영남대 박물관장 시절에 해놓은 영남대 박물관 2군데에서 볼 수 있고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 국토에 대한 사랑과 자랑이 깃들어 있는 것이 사실은 지도입니다. 지도를 좋아하고 지도를 사랑하고 지도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민족혼과 애국심이 등장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적이면은 외국에 나가면은 지도는 제국주의자들이 잘 만들었잖아요. 침략해 먹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런던에 있는 고미술상이나 프라하, 파리에 있는 크로앙크루 이런 데 가면은 반드시 앤티크 시장에는 맵앤 프린트라고 하는 상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은 지도들이 많은 애틀라스를 쪼개가지고 있는 중에 아시아와 꼬레가 나오는 거는 내가 무조건 사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기증을 많이 했어요. 강진에 있는 하멜 기념관에도 하고 명지대 한국학 연구소에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갖고 있는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데, 그 서양에서 만든 한국 지도를 보면은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해 갔는가 하는 그 과정들이 보입니다. 서양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한 거는 하멜이 그 표류기라고 말해지는 책이 쓰여진 이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17세기만 하더라도, 또 18세기 1, 4분기만 하더라도 이따 가서 보시면은 한반도의 모습이 고구마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2, 4분기로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토끼 모양으로 제 형태미를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구입한 그 아시아 지도, 세계 지도 속의 코리아는 다 시 오브 코리아로 된 것만 있는데, 사실은 시 오브 재팬도 그만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사지 않은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 건 되도록 내가 많이 사서 감춰놔야지 되는 건데, 나는 우선 코리아만 했는데, 18세기까지는 시 오브 코리아입니다. 근데 19세기로 넘어가면 지도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지도 회사들이 일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들면서 스크린을 받으면서 시 오브 재팬으로 많이 바뀌고 같이 변기된 것도 있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 세계가 우리 한국을 이해하고 있는 방법이 저기 한 20여 점 있는 데서 볼 수 있는데, 이거보다도 이 대동여 지도의 크기보다도 더 우리 고지도의 자랑을 얘기하는 것은 저 안에 있는 이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1402년에 그린 세계 지도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그 지도가 처음으로 아프리카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 고려시대 때 원나라 간섭을 받으면서 받았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조선왕조 초에 그렇게 만들어놔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중 세계 첫째가는 거가 몇 개 있는 것 중에 뭐 이를테면은 에밀레종은 세계 어떤 종도 따라올 수 없고 훈민정음 따라올 수 없고, 한중에 지도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린 조선시대 1402년에 그린 세계 지도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오래된 지도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참으로 한탄스러운 거예요. 더욱더 그걸 자랑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박물관들이 지도를 소홀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장품이 적은 것도 있지만, 박물관은 진품들을 전시하니까 이런 프린트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소홀한 게 있지만, 아니 그게 프린트면 어떻고 사진이면 어떻습니까? 실체가 그건데. 그래서 이 고지도지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국토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자부심도 갖고 사랑도 키우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전시회를 그동안 준비해서 이번이 이제 12회인데 마지막 그 전시회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옛분들은 상달 천문 하관 지리라고 해서 천문과 지리는 같이 교양으로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천문도가 여러 가지는 나오는데, 그 천문도도 지금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가장 오래된 그 천문도가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의 이 대리석에 아주 정세하게 한 게 이만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 전시에 그거 탁본을 구하면 하려고 했는데 축소판만 구해서 해놨는데, 근데 거기에 써있기를 고구려 별자리를 참고를 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고구려 시대 때부터도 그런 거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뭐냐, 하늘의 모양새에 있는 여러 별자리들의 그 별자리의 모습들이라는 뜻인데, 그거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아주 멋진 이름이 요즘에는 무슨 말인지 뭐
온만이 반매움 같은 이런 그 얘기처럼 들려서 제가 그거를 설명할 적이면은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조선시대 은하철도 999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해서 내가 거기다 하나 또 써놨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 천문도 중에서도 법주사에 있는 팔복병풍은 그 어디에서 본 적도 없고 책에도 소개가 되지 않고, 그러나 제가 문화재청장 때 보니까 그게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때 한번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번에 그것도 복제본을 구해가지고 팔복병풍으로 나서 그 옛날 분들이 우리가 옛분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천문과 지리라고 하는 거를 그 교양으로서 살면서 그 사상을 전개하고 실천을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고지도는 유럽에서 사온 것은 원본이지만은 국내에 유명한 것은 복제본이지만은 복제본이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원본만 전시를 한다고 했을 적에 그거는 고물적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인문적 내용은 빠지는 건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호기심에서 콜럼버스가 배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 아메리카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갔을 때 그 지도는 어떤 걸 갖고 갔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1492년도에 만든 세계에서 오래된 지도가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다고 해서 3년 전에 파리에 갔을 적에 일부러 파리 국립도서관 가가지고 그 지도를 살려고 했더니 조그만 것뿐이 없어서 거기 큐레이터를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교육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거 레플리카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 제도가 거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일정한 액수를 주면 원본 크기로 해서 프린트를 해줘요. 시간이 걸리고 비싸지만은 해 가겠냐. 그래서 얼마 기다려야 되냐 했더니 3시간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돈은 얼마냐 그랬더니 하여튼 얼마인지 모르지만 꽤 비싼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비싸나 어쨌나 또 올 것 같지 않아서 해서 프린트한 게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따 전시 해설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들었는데, 저기에는 영국 해군들이 그린 우리나라 제주도와 다도해의 해심을 측정한 지도가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지도입니다. 이것이 1845년에서부터 84년까지 미국 벨체어 함장이 이끈 사마랑호에서 30년 동안 우리나라 바다의 해식을 측정해서 배가 가는 길잡이를 잡은 무시무시한 지도입니다. 저게 깨알 같은 글씨로 70, 80 써 있는 거가 그 깊이를 다 나타냈는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불개미처럼 까맣게 쓰여 있습니다. 영국의 제국주의자들이 세계를 제패할 때 총칼만 갖고 간 게 아니라 그런 걸 갖고 갔던 겁니다. 미리 그걸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거 조사할 적에 그것만 가나요? 민속학자가 가가지고 민속을 또 연구를 합니다. 그런 제국주의 침략에서 군대가 가고 선교사가 가고 하는 것 말고 지리학이 가고 인문학이 가가지고 지들이 뜯어먹을 것에 대한 조사를 그렇게 했던 거. 거기뿐만 아니라 식물학자들을 데려가가지고서는 종자 가져가서 종자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있는 구상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거에 로열티를 아놀드 식물은 미국에서 받고 있는 거나 같은 것이 다 제국주의자들의 일들이었습니다. 그 지도는 제가 구입하게 된 것이, 제가 완당평전을 쓰면서 거기에 제주도 1845년 그 당시 추사가 제주도에 유배되고 있을 때
이 사마랑호가 우도에 나타났었습니다. 이양선이라고 그랬죠. 그 이양선이 나타난 걸 보고 괴성한 배가 나타나는 이상하게 생긴 거라니까 우도 사람들이 다 제주도로 뛰어나가 버렸어요. 그 소란이 일어났죠. 그때 추사의 친구인 권돈인이 영의정이었는데 그 권돈인이 추사에게 제주도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추사가 그거에 대한 답신을 쓰는 거가 우리는 지금 서양 사정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 중국에는 아편 전쟁이 이미 일어난 것이 있고 우리는 서양이라고 하면은 프랑스만 알고 있어서 불랑불랑 하면서 불랑포가 어떻고 다 프랑스 하지만은 서양에는 프랑스만 있는 게 아니라 포도와도 있고 포르투갈, 서바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미리견이 뜬다고 합니다. 미리견, 미리깡이 아메리카. 우리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런 서양 사정에 그 어두운 것을 저는 정의는 한탄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공슬이 쓴 서양 사정이라는 책에 있고 위묵심이 쓴 서양 사정 있고 요즘에 강남에 아무개가 쓴 것이 좋다고 하는데 아직 나는 그 책을 사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추사가 어마어마한 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놀란 것은 그들이 황겹결에 버리고 간 지도가 있는데 얼마를 그동안 왔으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린단 말입니까? 나는 우리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더 자세하게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마랑호가 1845년에서 30년을 해가지고 만든 지도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여기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은 1900년에 그 만든 최종본이 이만한 그 지도가 있어요. 이 지도는 스토리를 갖고 있고 우리에게 많은 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지도에서 전시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재미있게 읽으면서 또 우리 부여군립미술관을 짓게 되면은 그 다른 미술관보다 무엇이 특색이 있냐라고 했을 적에 우리 부여군립미술관에는 광개토대왕 탁본도 있고 대동여 지도도 두 벌이 있다. 서양 지도도 이렇게 많다 하는 그거. 부여와 백제에 관한 거, 부여 출신 화가들의 작품 많은 거, 이거는 우리 당연지사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국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거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민속품을 전시를 해서 생활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있다 하는,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백자 콜렉션은 그거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아까 액수가 많이 나간 건 대개 다 그거 사느냐고 다랑아리 작은 거에서부터 필통 이런 거 사는데 좀 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지만은 우리 민현직 선생님의 지도하에 그 군립미술관을 잘 세워서 그냥 의례적인 군립미술관이 아니고 전국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색 있는 그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발전을 해가기를 바라면서 그때 되면은 또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진짜 마지막 기증유물전을 내가 한번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보완을 하려면은 또 한 번은 해야 되니까 진짜 마지막 그 기증유물전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양보경 선생님, 총장님 잠깐만 죄송하지만은 우리 고지도 학회를 여태까지 초기로 오시는데 고지도 연구는 이분 중심으로 해서 했고 나는 홍보만 했는데 그 연구 내용을 대동여 지도 중심으로 잠깐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환영 박사를.
반갑습니다. 현재는 성신여대를 은퇴하고 지도포럼의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양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용준 교수님과 인연은 영남대 소장 박물관, 영남대 박물관 소장 지도에서 시작이 됐고요. 지도 얘기하면 이제 끝이 없겠습니다만 부여구는 어쨌든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컬렉션을 기증 받으시고 부여의 어떤 문화적 향기를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신 데 대해서 축하를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유용준 교수님의 이런 기증, 저는 기증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삶의 어떤 유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결과, 그리고 기증 전의 마지막을 고지도로 장식을 해주셨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철학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땅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겠다. 이 지도 위에 문화유산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축적해왔던 모든 것들이 결국 지도 위에서 다 설명될 수 있고 지도 위에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기증전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보완해서 또 하신다고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꼭 지도도 더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에 저는 한글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문화유산이 혼일강의 역대 국도지도고 그건 세계적인 유산이고요. 국내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보시는 대동여지도 그리고 저 채색본으로 누워있는 동여도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그리고 김정호 선생이 대동여지도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완성한 본이지만 그 전에 3대 지도와 3대 지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서울지도 이런 지역지도 제외하고 3대 지도와 3대 지지를 만드셨다고 돼 있는데 청구도, 동여도,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는 마지막으로 만드신 작품이고 그것도 이제 1861년에 초간본을 만드시고 한 8번, 9번의 수정을 거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것이 1864년의 고종원년의 제간본이라고 부르는 갑자본입니다. 그거 이제 인쇄본으로 만든 게 대동여지도고요. 그 앞에 본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으로 그린 필사본입니다. 그리고 채색을 했고요. 근데 두 지도의 차이는 뭐냐면 인쇄를 하고 목판으로 새기는 작업이 힘드니까 대동여지도보다 동여도에는 지명이 약 7천여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면 이름까지 다 기록한 것이 동여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만든 청구도예요. 그래서 대동여지도는 어쨌든 완성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쇄본으로 만들었고 절첩식으로 만들어서 접어서 30cm, 20cm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휴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피가 이만하잖아요. 그런데 대동여지도는 접어서,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강릉 간다 그러면 제13층 한 권만 들고 가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배접을 안 하면 그냥 소매 속에 넣고 갈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간편하게 보기도 좋고 열람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전체를 연결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1861년 그리고 1864년에 이제 최종 완성된 대동여지도입니다. 그런데 이용준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통 사람들이 김정호 혼자 힘으로 이 지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히 지도는 지리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국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정호 선생은 제가 보기에는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국가에서 만들었던 모든 지도, 지리지를 다 보신 거예요. 그것을 도와줬던 사람이 신헌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정상기, 영조대의 정상기 지도 제작자로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김정호 선생을 얘기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조 말에 여암 신경준 선생이에요. 여암 신경준 선생이 전국의 지도를 방안, 눈금을 그려서
정리를 한 그런 지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동여 지도에 관한 설명도 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1860년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모든 지리지와 지도를 정리해서 지리지로는 동요도지, 여도비지, 대동지지 이렇게 세 종류를 만드셨고 지도로는 청구도, 동요도 그리고 대동여지도 이렇게 세 종의 지도를 만드셔서 지리지와 지도가 짝이다. 그러니까 조사를 전부 해서 지리지로 정리하시고 지리지를 가시화시키고 보기 쉽도록 보여준 것이 이 대동여지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서울만이 아니라 이렇게 부여해서 중심이 돼서 이 지역에 모두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2가 커팅되면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뷰에다가 빨간 표 하나 했어요. 그죠? 보기 좋으라고. 이게 산줄기가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물줄기도 두 줄로 해가지고 섬진강 같은 경우에 여기 쭉 들어가지고. 근데 양봉경 선생님 그게 학설로 맞나 안 맞나 모르겠는데 대동여 지도에서 강을 표시한 거에 두 줄로 표시된 데까지 배가 들어왔다는 설이 있던데 맞아요? 맞는 거예요? 네. 가하천이라고 해서 배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두 여기 줄로 그리고 여기 보면 네. 두 줄로 해서 영산포까지 가요. 서울부분에서는 제가 확인했고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천의 수타사 같은 경우에 지금은 배가 못 가요. 네. 그런데 딱 두 줄로 그려진 데까지 옛날에 배가 왔었다. 그러니까 그 경기도 근처에서는 확인했는데 이쪽으로는 안 해요. 아무튼 왜 저렇게 됐나 하는 거지. 누가 어디에다 글을 그렇게 써서 그거 이치가 막혔다. 선생님과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가요. 저 안까지. 이 앞에 보이는 거가 공제윤두서가 그린 동국여시 지도인데 저게 공제윤두서가 자기가 그린 게 아니고 저렇게 생긴 목 한 번이 있어요. 그거를 아름답게 채색으로 한 거죠. 내가 수선돈도 막 그리듯이 그냥 보고. 그러니까 이 18세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저렇게 개막원 쪽은 거긴 행정으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국토와 국방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그림 자체는 굉장히 예쁘고 옛날에 저게 중앙지도사에서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살 수가 없어. 근데 저희 자영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교장이 되면서 나한테 이제 청남한테 야 교장실 회의실을 좀 품격을 높이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저거하고 대동여지도 2개 족자를 해가지고 해서 아주 그 평생 그 자랑으로 하셨는데 참 이쁘죠 그림. 들어갑니다. 굉장히 소을 자세히 그려주세요. 여기 이게 소매 이게 어디 소식인지를 다 표시한 거예요. 이게 행정구역도거든요. 왜냐하면 그 윤두서 집안이 해남 쪽에서 여기 서울 병영했기 때문에 섬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자세히 이 정도 크기의 집에서 개인적성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이게 채색으로 행정구역을 다 이렇게 대동여지도 축소본으로 만든 게 이거죠. 대동여지도 축소본으로 만든 거고 이제 서울지도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거는 평양성도가 워낙 멋있으니까 옛날에 회화식 지도로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수선, 이게 서울이라는 얘기예요. 수선전도 이게 그 도성 안에 있는 그걸 그리는데 굉장히 멋있는 거가 많습니다. 여기에 길을 표시한 거에 빨간시 빛줄이 튀는 것 같은 그게 이와 같이 그림으로 그려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팔도 지도를 하나의 책으로서 만들어진 거는 대개 행동구역 중심으로 해서 이건 오리지널입니다. 그리고 1872년에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있는 시장 군수 현관에게 네 동네 그림 그려오라고 지시를 해요. 지금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거고,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명당도는 많은데 어떻게 누가 뭐만 먹고 그러는지 백수사는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회화의 아름다움으로 컬렉션했고, 저 수선전도는 제가 재미삼아서 그리면서 한양을 가장 멋있게 쓴 글이 태조 이성계가 이 한양을 하고서 우뚝 솟은 높은 산이 하늘과 맞닿았으니 한양은 하늘이 열리면서 이루어진 것이로다. 굳건한 대륙은 삼각산을 떠받고 있고 오대산에서 내려온 긴 강물은 바다로 흘러든다. 이 태조 이성계가 쓴 시예요. 그리고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북악산을 개방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이 북악산의 도시공학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이 산을 툭 떠서 뉴욕이나 파리에다 내다 팔면 얼마를 받을까요?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대통령이 혼자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미안하고 안타까워 문화재청에 지시하여 이렇게 개방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개방할 적에 시인 황지우가 풍경 페레스트로이카 북악산 개방에 그쳐서 쓴 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리를 했다가 여기다 이제 100년 지나면 유홍준 필 수선전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게 더 법주사에 있는 천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이거를 어디에 법주사가 그렇게 갖고 있을 게 아니고 어디나 이거 기탁해서 전시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본래 크기는 이거보다 4배는 더 큰 건데 축소본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인들이 자기 지도를 천문도를 그리고 어떤 거 보면은 몇 월 며칠 날 관측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별자리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저기에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내가 조선시대 은하철도 999라고 써놨어요. 이게 대동여 지도보다 아름답다는 동여도 피사원을 복제를 해놓은 겁니다. 대단하죠. 이거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요. 그 필사를 했기 때문에 마을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여기도 저기 부여는 좀 빨갛게 해놨어요. 저기 가운데 보이는 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걸로 아프리카가 아프리카처럼 생겼죠. 그리고 그런데 서양에서 우리 보통 그 희망봉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이런 서양사에 나오잖아요. 그게 1488년 바르톨로메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했다는데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바스코 다가마가 1492년 인도에 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90년 전에 우리 이렇게 그린 거예요. 서양 지도에서 아프리카가 이런 정도의 형태로 그려지는 건 딱 100년 후에 1502년 칸티노 지도에서 처음으로 그려졌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 컬럼버스가 항해할 때 참고했던 지도, 이게 지금 1492년 지나다. 그런데 이 지도 보시면 이게 아프리카 서부예요. 이게 베르데의 곳이에요. 이때 여기고 이게 아프리카 동부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1496년대 지금 이런 지도는 항해용 지도예요. 일반 지도 아니고 굉장히 자세한 항해용 지도인데도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지도 보면 너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조선에서 서양보다 100년 전에 아프리카가 바다로 둘러싸인 대륙이라는 것을 알고 그렸느냐. 정말로 저는 그래서 조선 전기에 고려말 조선 초기의 문화가 정말 한글 만들고 뭐 천문도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거든요. 그 옛날엔 지도가 이렇게 풍물을 표현하는 걸로 해서 사방으로 돌려서 사람들 이렇게 쭉 있는 걸로 하고 천문도에 있어서 북반구 남반구의 별자리 우리들이 사슴좌 사자좌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굉장히 재밌잖아요. 재미있고 천지. 서양도 똑같아요. 항상 천문도와 지도를 같이 세계에서 같이 그렸어요. 우리도 예를 들면 해강 추천기 선생이 천문도와 지도를 같이 그려요. 그런 식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진만 딱 정치학자 신지연 선생님 일로 와봐. 이거 지도 처음 본 소감 좀 한번 얘기해. 이 무식한 정치학자들이 이게 얼마큼 놀랬는가 한번. 제가 정치를 전공합니다만 제가 이걸 보니까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하튼 이 오늘 이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조상님들이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하고 또 우리 이러한 훌륭한 작품을 또 기증해 주신 유용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그거보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를 세상 사람이 안 알아줘도 이렇게 연구해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게 우리의 자산이고 맨파워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들어본 거고 이게 사마랑호 벨체어 함정에 쓴 이 깨알 같은 이 죽은 깨 박아놓은 게 이게 30년 동안의 생각을 했더니 요게 제도고 이게 다도해라는 뜻이요. 이거 보고 내가 정말 무서운 거야. 여기 써 있잖아. 1945년에서 84년까지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1900년에 이것도 업그레이드 지금은 더 했겠지. 그리고 이게 18세기 일사분기만 해도 코리아가 고구마로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도만 하더라도 1804년은 당연하지. 또 이따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가 메르드 꼴에 이것만 내가 사가지고 하는데 이거 보면은 기분 좋은 게 한반도가 커. 중국은 요만하고. 네. 한국이 이렇게 제대로 그려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기는 중국 강희세가 황해와 전람도라는 지도를,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 전통적인 지도와 서양 선유사들이 만든 지도를 실험삼아 자기 만주 쪽에 그리게 합니다. 보니까 서양 천문 관측을 바탕으로 한 지도가 훨씬 정확하니까 그 서양 선교사에게 시킵니다. 중국 전역에 각성 지도를 만들도록. 그게 완성되게 1718년이에요. 1707년부터 시작해서 1718년에 완성되는데, 근데 굉장히 그 지도를 비밀로 외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금지했는데도 서양 선교사들이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프랑스 선교사가 주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로 보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1718년 이후 1720년대부터 중국 전도를 받기 시작해요.
뭐 중국 지도 만들고 아시아 지도 만들면서 조선이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남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에 처음으로 조선이 단독 지도로 그려져요. 근데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그 영향 때문에 사실은 웰드고레, 그러니까 한국해라고 하는 지명이 18세기에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가 19세기가 되면서 일본의 지명이 늘어나요. 그건 이제 또 다른 사람의, 뭐 라벨수 학대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18세기 서양 지도들은 한국해가 훨씬 많고요.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일본의 지도가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18세기 지도, 근데 저는 똑같이 이범준 교수님처럼 제가 돈이 많으면 일본어라고 쓴 지도를 다 사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748년이니까 이게 한반도 모습이 이렇게 해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서 그냥 일반적인 지도고 그들은 관심이 있어서 한반도만 그린 지도들이 이제 쭉 등장을 해요. 그리고 지도 중에는 역사 지도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 우리 뭐 발해 지도 그리고 뭐 하듯이. 근데 이 지도는 BC 146년 The End of the Third Punic War, 제3차 포에니 전쟁, 하니발 로마하고 싸운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 지도를 이 역사 지도로 멋지게 그리는데, 이쪽 끝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고 아시아 끝에 코리아가 그려 있어. 일본도 없어. 그래서 난 하도 재밌어가지고 그거 봐요. 천연 와봐. 뭐라고 써 있어? 코리아라고 있잖아. 그때는 코레. 이 사람은 역사 지도를 그리면서 그거 얼마나 해? 얼마나 이거 보고 재밌었는지. 그런데 우리 영남대 박물관에 있듯이 역사 지도들 많잖아요. 네. 박물관에 포퓰러하게 하는 게 아유, 문화원서 파리오. 그리고 이게 달 옆에 별자리들로 되어 있는 이 달 운동하는 그림들 그린 거야. 이게 천문과 지리가 합쳐져 가지고 정말로 인간의 관심사, 상상력을 고양시키고, 인문 정신의 엑기스가 지도예요. 그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도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회화실 같은 거는 이렇게 보고 산 그리고 사람 그리고 보고 가잖아. 근데 이 지도는 다 하나가 그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영달 위원장님 종례 한번 해. 종례. 네, 유홍균 교수가 살아가시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괜히 정치한다고 잠시 포기하다가 참 늙어 말년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러움과 후회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후회해봤자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나 되니까 이거 보면 오는 거지. 깜빡 놀리니까 오지. 그렇지 않은 인생을 여기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또 이거 표고비도 또 따로 주제를 못했지. 군수님의 지원에 있고 앞으로 군림미술관이 돼서 이런 거를 상설전시해서 할 수 있게 아주 규모도 굉장하게 해갖고, 군림이지만 내용은 국가를 대변하는 걸로 하도록 격려와 부탁의 박수로 오늘 한 말씀 하시고 끝내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부여 역사를 보면 1400년, 1500년 전에 백제가 국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부여는 수고리 또는 편으로 격화돼서 산맥이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다시
1400, 1500년의 시공을 넘어서 새로운 큰 부모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유홍준 교수님께서 기증해 주신 유물들이 부여의 군림미술관으로 현상화되면 그런 큰 부모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유홍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아, 그리고 군수님께 하나 부탁 내지 제안하고 싶은 게 고지도학회 회원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같이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서울에 그 버스 하나 해서 고지도학회에다가 그 학회 회원들이 다 할 수 있게 이를테면 고지도학회에서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을 여기다 청구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 한 대 타고 와서 다 같이 보고 얼마나 좋아할 거야. 이거 최근에만 보던 것들을. 문화원 통해서 하셨습니다. 네, 문화원 통해서. 제가 여기 세 번째 왔는데요. 네. 유홍준 교수가 오래전부터 부여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다. 이게. 그런 한탄을 하는 걸 여러 번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와서 특별히 느끼게 되는 것은 부여의 하나의 어떤 문화의 혼이 형성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부여라는 곳이 하나의 이렇게 혼을 형성하면서 거기 가운데에 유홍준 교수께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예,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배제를 하겠습니다. 부여문화원 부원장 유병규입니다. 유홍준 교수님의 제12회 기증 유물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배를 제의합니다. 건배는 우리의 소관인 부여미술관의 건립을 기원하며 제가 부여미술관을 외치면 사비성의 혼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여미술관을 외치면 건립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명을 다해서 진심으로 김민님께 부탁 올립니다. 제가 부여미술관 건립 감사합니다.